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라고 예전엔 불렀죠. 초등학교는 그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게 초등학교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보통교육, 기초교육,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은 상식적인 거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자격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육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조각이 났다,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개략적으로 쭉 초중고를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김규태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지금 시안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혹시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지난 정권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또 군에서 계셨던 분들만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여러분이 와 계신데, 이거 심의 첫째는요, 누가 하느냐면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합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이 언제 뽑힌 사람들일까요? 이 정권에서 새로 선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에서 선임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대체로 전교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6월달 선거 이후에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아이들이라는 건 국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될 때까지 정말 기형아를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9월 말입니다. 그리고 10월 초가 되는데, 이게 당장 내년부터 가르칠 거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 또 달리 가르칠 것을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규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큰 컨텍스트 안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기자님 토론 10분에서 15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팬 정치부 차장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명지대에서 이제 개공교수로서 이제 교양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그 의뢰를 받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 너댓 군데 이제 우파에 가까운 언론 몇 군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교육부가 일단 지난달 31일 날 브리핑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 입장은 일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사실 되게 싫어하는 게 공무원 집단이고요. 교육부가 아무리 이제 지금 윤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그들은 그냥 늘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신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서 나온 브리핑에서 나온 교육부 입장이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향후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선 보완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 되게 유보적인 말을 했고, 특히 이제 이날 질문 나왔던 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개념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이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은 안 대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되게 방어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를 뭘 어떻게 기대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일단 앞으로의 타임라인은 이제 되게 촉박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예, 추석 연휴 마치면은 바로 지금 일단 13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6일날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데, 제가 이 16일날 열리는 교육부 주관 전문가 간담회에 누가 참석하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간담회에서 초청되는 연사들이 만약에 문정부의 어떤 호응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교과서 이 간담회 자체가 되게 편파적으로 흐르겠죠. 예. 그런 게 예상이 되고, 일단 공청회는 9월, 10월까지 이제 이어질 거라고 이제 이 교육부에서 밝혔고요. 결국에는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정대로 연말에 고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냥 기자로서 제가 예전에 사립유치원이든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재산권 사립대학의 재산권 문제든 제가 교육 문제 천착을 해왔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미 일단 일정이 짜진 상태에서는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윤정부 산하의 교육부긴 하지만 교육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고, 예, 지금 사실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죠. 예. 왜냐면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장관이 정해지고 장관 지명이 되고 또 인사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방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났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미지수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교육부에 기대할 건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번 논란을 그냥 극대화시키는 것밖에 없죠. 예. 최대한 뺑가리를 올리고 최대한 올려서 경각심을 일반 어른들, 학부모들,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아이가 다니는 반, 교사, 담당 역사 교사 이런 교사들에 대한 각자 개인적인 경계와 컴플레인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 이게 아마 그대로 통과할 것 같고요.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제가 자폐학 교과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이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 예, 사실 그때 논란에서 나왔던 것들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슈의 재림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문구 수정하는 게 왜 중요하지? 예. 제가 기자로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2022년을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이슈인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내신 학점을 따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문구 수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20대, 30대로 가서 그들이 성인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을 할까? 저는 사실 물음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인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저 다음에 말씀하실 이산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제가 이산 선생님 친해지면 제가 토론문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생각과 흡사한 것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교과서를 저희 뜻대로 정말 우파의 어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교과서로 완전히 싹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의 뇌를 완전히 브레인 워싱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 교사들이지 그 교과서가 텍스트가 막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애들한테 곧장 다이렉트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교사지 책이 아닙니다. 예, 제가 교과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문에도 썼지만 전국에 수만 명의 역사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산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인드를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역사 교사들은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나머지 9만
99,990명의 사람들은, 역사조사들은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빨갱입니다. 예. 민중주의 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민족주의 사관인가요? 예. 거기에 이미 젖어 들어가지고 어떤 교과서 내용을 들이밀더라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뜻을, 의지를 관철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그러한 것을 와해시키는 여건을 이제부터 저희가 조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 전쟁인데, 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란이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예요. 예. 자유민주주의 굳이 옹호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옹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하게만 알려주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대의제죠, 대의제. 예.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해서 누군가를 뽑는 겁니다. 그냥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저들 그 좌편향된 역사교사들이 신봉시, 신성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이런 워딩이거든요. 이러한 프레임.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진짜 국호가 뭔가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조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주의 다 갖다 쓰는 말입니다. 예, 히틀러도 투표로 총통이 됐습니다. 시진핑도 이것저것 투표 99.9% 만장일치 찬성을 받고서 지금 보수 노릇을 하고 있죠, 중국에. 예. 근데 북한 어떻습니까? 예. 북한에서 투표하면 다 100% 찬성이죠. 거기 민주주의 맞습니다. 대의제니까. 예. 민주주의는 대의제에 불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라 체제가 정말로 이거는 그냥 왕정 체제, 독재 국가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자유민주 국가로 가는지 그것을 주지시키면 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까 뭐 이한열 열사 말씀하셨지만 이한열 열사 사실 그 연대 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희생자거든요. 예, 그냥 혈통해지면서 뭔가를 맡고서 돌아가신 선배인데,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다.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그 성역을 깨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적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브레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의 좌편향적인 마인드를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과서를 어떻게 내더라도 그들 뜻대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시장 자체를, 파이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수능. 지금 윤석열 정부 산하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능,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필수죠? 왜 한국사를 왜 필수로 꼭 넣어야 되나요? 예. 제가 지금 명지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세계화와 사회변화라는 과목인데 제가 그걸 미리 예전 선행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들 다른 커리큘럼을 보니까 다 사회학적인 베이스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사회학 여러분들 아시죠? 대부분 좌파 사상에 물든 학문입니다. 사회학. 근데 사회학의 학 베이스로 가르치다 보니까 세계화라는 개념을 되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조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현실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논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경제사, 화폐, 통화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죠. 예, 세계사는 세계 경제사와 마찬가지고 세계사, 세계 경제사 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는 정말 되게 미천합니다. 예,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뭐 가령 인구 성장률 아니면 뭐 그 자급 자족률, 식량 자급 자족률 아니면 수명,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수명인데 인간 수명에 있어서 조선 같은 경우는 500만 인구 중에 가장 절대자이면서 가장 좋은 위생관리를 받았던 왕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인가 그래요. 42세인가 46세인가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42세입니다. 예. 제 나이가 되면 조선 왕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병이든 걸려가지고. 그게 나랍니까? 예. 세계 경제사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 한반도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 윤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는 국사, 한국사, 역사에 대한 거를 바꿔둔다는 겁니다. 아예 빼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세계사 또는 경제사로, 세계 경제사로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역사 교사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그런 걸로 돈을 버는 문제집이든 참고집이든 팔아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좌파 성향의 교사들, 예, 그런 공격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캠페인 차원인데 이 질문 하나 던지면 돼요. 학생들한테, 교사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든 학생들한테, 지금 초중고생들한테, 너는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이든 어디든, 너는 조선인이니 한국인이니?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애들이 벙찌죠. 난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헌헌법을 통해서 건국된 이 194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70년 넘게 잘 살고 있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아이들입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 조선인이니?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지금 역사교육도요. 예. 그러한 맥락에서 캠페인을 펼쳐서 정말 명징하게 아이들한테 너는 조선인이 아니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사실 집회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회에 있는 인물들이 다 조선 사람들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같이 완전히 맥이 끊긴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과 이시조선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 다른 국가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라 인물들을 지금 우리나라 화폐에 쓰죠? 예. 근대 국가도 아니었고요. 조선은 전근대, 원시적인 전근대 국가입니다.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은 현대 국가죠. 근데 현대 국가의 화폐의 중심 인물들이 싹 다 이순신이든 누구든 세종대왕이든 뭐 지금 5만 원권 제일 비싼 건 신사임당님이시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직 조선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캠페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운동을 펼쳐야지 이게 그나마 먹히지 않을까. 역사교사들의 어떤 99% 좌경화된 사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러한 선에서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다른 저희 우파 변호사 한 분한테서 인사이트를 받는 건데, 역사교과서,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100년 전, 200년 전 역사에 대해서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거를 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자유, 인권, 재산권, 시장경제, 이러한 차원에서 근현대도 아니죠. 현대적인 가치, 정말 중심된 가치, 헌법 가치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자유가 신장되는 과정, 시장경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 재산권이 보장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지금 기준에서 봐서 조선이 어땠었고 고려가 어땠었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고려를 고려인의 기준으로만 보고 조선을 조선인의 기준으로만 봅니까? 예. 고려 사람들은 옛날에 역대 통일신라 삼국시대를 당연히 고려인의 시각으로 봤겠죠. 그 다음에 조선인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당연히 조선인의 시각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22년에 한국인들은 왜 조선인의 시각으로 볼까요? 예,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정말 심플한 질문을 던지고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좀 더 저희가 이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못 듣던 얘기를 들으셨지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졌습니다. 어디서 졌냐? 용어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전쟁에서 졌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완전히 발상을 확 전환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이미 져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하고
뒤에 가면서 나 좀 봐 아니잖아 라고 해봤자 계속 이 좌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역사 교과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생경하기도 하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혹시 광화문 쪽으로 해서 오셨습니까? 광화문 여기 이 광장은 정비가 됐는데 지금 또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뭐 공사하는 거 같으세요? 광화문 앞에 월대를 놓는답니다. 월대. 월대가 뭐죠? 네, 임금님이 이 궁 밖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출입을 하실 때 거쳐가는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김 기자님 이 토론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월대를 만들 게 아니라 서울 수복하고 나서 인공기 내리고 우리 태극기를 다시 개항하던 대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를 걸 수 있는 그 국기 개항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구입할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 수복일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100m 높이로 해서 대형 태극기 이 개항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사실은 가짜 월대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광화문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말 조선시대에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만이지 다른 현대를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9.28 서울 수복대에 이게 태극기를 개항하던 곳이야. 그런데 그 건물이 없어졌지만 이 자리고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를 다시 수도 서울에 꽂을 수 있었어 하면 어떻게 서울을 다시 회복을 했는지, 그죠? 수복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인천 상륙작전 덕분이었네. 그전에는 인공기가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고 이게 스토리가 있는 역사를 가르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기자님이 용어 전쟁과 패러다임 전쟁에서 이미 졌는데 그걸 시프트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에 자꾸 이게 선택 과목이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세계사를 가르쳐서 그거를 선택 과목으로 하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도 우뚝 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역사 교과서도 새로 만드는 시간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경제를 안 가르치거든요. 사회과 교과서에 경제가 없고요. 있으면 전태일이 있습니다. 있으면 나쁜 재벌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봤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 엎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